안녕하세요. 정성호 TV의 정성호입니다. 어제는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을 뽑는 선거에서 야당이 이긴 걸로 끝났고요. 오늘은 정치 얘기는 전혀 이런 정성호 유튜브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정치나 종교 얘기를 해서 득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자금을 모으고 본인의 신념을 말한다면 좋겠지만, 정성호 TV는 부동산과 주식 또 기업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거라서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오늘 얘기는 반도체 수급의 문제가 메인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어제 새벽에 블룸버그 미국 뉴스에서도 반도체 수급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자체 반도체 설계를 하겠다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사인데요. 특히 이런 구글이나 애플 같은 회사에서, MS 같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설계해서 위탁 생산을 하겠다는 거고요. 거기에 가장 블룸버그의 핵심적인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경제의 위축을 예상해서 주문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이 코로나19의 장기적인 확장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됨으로 인해서 그런 회복의 V자형 회복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시간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반도체 칩의 값이 너무 비싸다라는 것이, 요약한다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단순히 반도체 칩의 부족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서 보면 아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됐던 것입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경제 또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주문을 하지 않고 코로나19를 예측하면서 누구도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겠지만 쉽게 아마 발주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장기적 수급의 불균형으로 이어졌고, 그러면 이것이 공산품의 폭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반도체 칩 부품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공산품 전체적으로 퍼져나간다는 건데요. 이미 부품값이 20%, 30%씩 매일 오르거나 매달 오른다고 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하다고 해서 자동차 메이커들이 조업 중단을 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 조업 중단을 했다는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했었고요. 최근에 현대 자동차도 반도체 수급 때문에 조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럽에 있는 자동차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LG전자가 사상 최대의 가전제품 호황을 누렸다고 했고, 오늘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이 어닝 서프라이즈처럼 약 65조 매출의 이익이 9조, 거의 10조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1분기에 이 정도면 앞으로 계속해서 올 한 해에 엄청난 매출을 올릴 수 있는데, 문제는 반도체 부품의 수급으로 인해서 문제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반도체는 모든 분이 알다시피 메모리, 저장하는 것과 비메모리로 구분할 수 있고요.
삼성은 메모리 쪽에 엄청난 강자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국가 기관 산업이다 보니 이게 만만한 비즈니스가 아니고 엄청난 돈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미국 경제에서 화두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를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고 했고, 인텔은 거기에 부응해서 애리조나에 위탁 생산하는, 파운트리라고 하죠, 위탁 생산하는 공장을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규모가 2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텔은 공장 2개를 지음으로써 설계 및 모든 분야에서 이제 최강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텔에서 OEM을 받았던 삼성전자 아니면 동부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회사들한테 엄청난 충격이 될 것이고요. 미국은 국제 정치적으로 대만을 부양해만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1위 위탁 생산하는 대만 기업 TSMC에 더 많은 물량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수급이 앞으로 2, 3년간 더 불안하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공산품, 즉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소자의 부족으로 인해서 공산물 가격이 폭등할 것이고, 이미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물가 CPI, Consumer Price Index는 더 많이 올라갈 것이고요. 이것이 일반 소비자에게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저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는 JVL 부대찌개를 운영하면서 보면 농수산물의 가격, 저희는 CJ 프레시에서 들어오는데요. 이런 대기업의 농수산물 구매와 수급이 불안전합니다.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고요. 공산품의 가격 폭등은 이제 예상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럴 때는 아무래도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 가치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산다든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전 세계의 패권 전쟁, 경제 전쟁이 되었고, 한국은 다행히도 삼성과 하이닉스, 동부 같은 회사들이 있어서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데, 이제 남은 것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공장이 정전 사태로 해서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이제 오스틴 공장에 더 많은 증축을 통해서 수급 불안을 해소한다고 하고요. 또 오산이나 평택, 이러한 기존에 있는 기흥 같은 삼성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도체 수급의 불안은 결론은 소비자 물가의 폭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보유하는 것이 당분간 2, 3년간은 좋을 것 같고요. 주식으로 말한다면 대기업의 주식을 한 주씩 가지고 있으면 2, 3년 안에 더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손뗀으로써 주식값이 오르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2, 3년간 반도체 수급이 불안하고 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가격이 올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좋은 소식은 이러한 기간 산업을 한국이 앞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테마는 반도체에 생산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사활이 걸린 전쟁 속에서 저희는 일부 주식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자산은 당분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낫다. 또 금리도 낮다. 라고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